핵 폐기물을 둘러싼 사건 사고사. 글 이헌석. 안전을 둘러싼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듯 핵 에너지 역사에서 안전장치는 항상 큰 사고가 일어난 뒤에 보강되어 왔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 마리 퀴리가 방사성 물질 라듐을 분실할까 우려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일화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엔 좀 유별난 사례일 뿐이었다. 퀴리 몸엔 라듐 주머니가 닿았던 곳마다 불에 댄 듯한 상처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악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핵에너지 역사에서 이런 일은 참 많다. 계기판의 오작동과 이를 잘못 읽은 운전원의 실수로 원자로 노심 냉각까지 이어진 미국 3마일 핵 발전소 사고, 발전소 비상발전기를 지하에 설치해 침수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사고 같은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그렇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핵시설은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개선된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전을 말하지 못한다. 기술 발전으로 설비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핵사고 가운데 특별히 핵 폐기물을 둘러싼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 폐기물을 둘러싼 사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용 후 핵연료 운송 때 일어난 사고이다.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 후 핵연료는 뜨거운 열과 높은 방사선을 계속 내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할 때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없어도 재래식 폭탄과 함께 폭발시켜 폭발력보다는 방사성 물질 유포를 목적으로 한 폭탄 더티bom으로 사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1945년 뒤 기록된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사건 사고는 미국에서만 100여 건에 이른다. 군사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사용하던 1970년대까지는 관련 사고가 10여 건에 불과하지만 핵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사건 사고도 늘고 있다. 핵 재처리를 비롯해 여러 목적으로 핵연료를 운반하는 일도 많고 노후 핵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중간 저장소로 모으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사고는 1971년 12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일어난 트레일러 전복 사고이다. 펜실베니아주 피치바텀 핵발전 1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반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용기가 차량에서 떨어졌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자는 사망했지만 다행히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용기는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회수됐다. 비슷한 형태의 사고는 철도에서도 일어났다. 사용 후 핵연료는 무겁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해 육상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1987년 3월 미국 미주리주에서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열차와 자가용이 열차 건널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충돌 사고는 육상 운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고들을 거치면서 안전 기준은 높아졌다. 사용 후 핵연료 운송 용기는 9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자유 낙하 시험, 800도 화재 조건에서 30분간 견디는 화재 시험, 물속 15m에서 8시간, 200m에서 1시간 동안 버티는 침수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 이런 기준을 뛰어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 단순 교통사고였고 일부 핵연료가 누설된 사고의 경우에도 기준 마련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물론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 해도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폐기물을 둘러싼 사고는 운송보다는 보관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대표 사례는 1957년 구소련 마야크 핵 재처리 공장에서 일어난 키스팀 사고이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마야크 핵 재처리 공장은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부실하게 건설되기도 했고 환경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때에 만들어져 고준위 액체 핵폐기물을 인근 호수에 버릴 정도로 운영이 엉망이었다. 급기야 1957년 핵폐기물이 든 탱크의 냉각장치 이상으로 내부 온도가 상승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0톤 무게의 콘크리트 뚜껑이 날아가고 수백 킬로미터 지역까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고가 비밀로 묻어졌다는 사실이다. 핵 재처리 공장이 군사시설인 탓에 그 지역은 지도상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 도시였고 사고 이름도 근처 다른 도시인 키스팀에서 따왔다. 사고 여부는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왔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사고 사실이 조금씩 알려졌으나 실제의 사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지역은 지금도 출입 통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을 따름이다. 핵폐기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다. 2008년 7월 트리카스탱 핵발전소에 있는 우라늄 폐핵 처리 시설에서 우라늄 폐핵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애초 해체하려던 탱크에 담긴 폐핵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라늄 용액 18,000리터가 누출됐다. 이 가운데 18세제곱미터 폐핵이 인근 토양으로 스며들었다. 인근 물가에서 수영, 낚시같이 수상 스포츠와 강물을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액체 핵폐기물 누출로 인한 사고는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도 일어났다. 후쿠시마 피해 복구를 위해 뿌린 냉각수를 모아놓은 액체 핵폐기물 저장 탱크 부실공사로 새어나와 인근 해안을 오염시킨 것이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한 0에서 7까지 국제핵사고 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기록되고 있다. 잘못된 보관의 또 한 가지 사례는 분실이다. 2000년 11월 미국 코네티컷주 밀스톤 핵발전소 사업자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에 사용 후 핵연료봉 2개를 잃어버렸다고 보고했다. 밀스톤 1호기는 27년간 가동한 뒤 지난 1998년 7월에 폐쇄한 핵발전소였다. 폐쇄 뒤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폐핵연료봉 2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가장 마지막 기록은 1979년 5월이었다. 그 뒤 핵규제위원회는 이 폐핵연료봉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2004년에야 다른 곳으로 핵연료봉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폐핵연료봉을 찾았으나 그만큼 사용 후 핵연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이었기에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핵산업계는 흔히 핵폐기물을 연탄재에 비유하곤 한다. 연탄이 아궁이에서 맹렬히 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식어가는 폐기물이라는 뜻이 강하다. 물론 아예 잘못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연탄재도 관리를 잘못하면 화재 사고로 이어지듯 핵폐기물 또한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연탄처럼 몇 시간 만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10만 년 넘게 방사선을 내뿜는 매우 골치 아픈 물질이다. 이런 면에서 핵폐기물 관리는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준위의 핵폐기물은 아직 모두가 인정할 만한 처분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핵발전소의 안전만큼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핵폐기물을 단지 폐기물이라고 안심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현성님은 에너지 정의 행동 대표이다. 2007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TF 위한 참여를 계기로 10여 년째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낭독의 양신자였습니다.